안녕하십니까, 이시영입니다. 수면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면 빚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정신과 수면 전문가들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수면 빚입니다. 이게 또 오래 쌓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 부족 현상이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막 이자가 불어나듯이 걷잡을 수 없이 이 피해가 커져갑니다. 금융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자를 못 갚으면 파산하듯이 우리 건강도 파산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 암, 고혈압, 당뇨병 등이 병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면 빚도 참 무서운 빚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돈 빚은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지만 수면 빚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진 빚은 쌓이기만 쌓이지 이게 갚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한여를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짜를 아이고 한여를 못 잤으니까 좀 며칠 푹 쉬어야지, 좀 자야지. 그 많이 잡니까? 기껏해요 그저 한 9시간 10시간. 그러고 나면은 허리가 아파서도 못 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인 빚은 결국 못 갚는 겁니다. 결국 못 갚으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몸에 쌓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자가 붙듯이 피로가 쌓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 2016년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서 100개국을 상대로 해서 수면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수면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자고 있다. 수면 부족증이 제일 심한 나라다. 고비가 일본입니다. 이 일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도 정말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이 일본은 참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근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이 정말 건강보험 상태가 해마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병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 고령자를 위한 건강보험료가 1년에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언젠가 한 2030년이 되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건강보험을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아직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몰라 제가 아직 의료 행정에서 떠난 사람이니까 제가 잘 모르긴 했지만 그냥 신문 지상의 보도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생활 환경에서 또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위 말하는 생활 습관병이 생깁니다. 당뇨병, 고혈압, 암 대개 이 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활 환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느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면 관리라 그랬죠. 여러분 정말 빚을 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만큼 이 수면 빚을 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수면 빚이 쌓여서 파산하고 병에 걸릴 정도로 되느냐. 그래서 첫째는요, 뭐니 해도 잠을 적게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숏 슬리퍼, 짧게 자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짧게 자는 사람들은 수명이 1.3배가 약해진다. 더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말하자면 이 숏 슬리퍼들은 이 장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 본인은 자각을 못해요. 나는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데 걱정 없어 까딱 없어. 과연 까딱 없느냐.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조사를 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0%가 수면 부족증에 있더라. 수면 부채 상태에 있더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괜히 나는 뭐 그리 자도 끄떡없어. 이 사람 말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수면 부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이 빚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빚쟁이들은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까맣게 모르거든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 밤중에도 커피를 막 마십니다.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저도 어쩌다 늦게 정말 카페 가보면은 밤중인데도 뭐 그날 주말도 아닙니다. 주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블랙커피를 2잔씩 막 시켜서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한참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내일은 노는 사람인가?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밤중에 커피를 저렇게 더블로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커피는 각성제입니다.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잠을 깨우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게 정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셔도 잠이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밤에 커피를 마셔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수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워낙 잠이 부족하니까 웬만큼 각성제를 줘도 그냥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이 아니고 이게 벌써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커피 잔류 시간은 대개 한 6시간에서 8시간 갑니다. 고로 건강한 사람이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이 그날의 끝잔이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마시면도 수면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당신은 수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다. 여러분 고혈압, 암, 당뇨병 이런 사람들은 정말 30분만 자야 할 수면을 못 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요 30%가 더 악화가 됩니다. 또 비만 환자들은 17%가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조그만 수면 부족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게 적응할 힘이 없는 겁니다. 적응할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누우면 바로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라이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우면 자기는 뭐 탁 누우면은 뭐 마누라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잠에 골아 떨어진다. 이것도 사실은 빚쟁이입니다. 그만큼 수면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7, 8분 걸리는 게 정사인데 여러분 베개 머리 대자마자 잠이 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수면 빚쟁이다.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수면이 부족한 현상이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만성 빚쟁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혈당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뇨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렙틴입니다. 이게 약해져요. 그렇게 이제 많이 먹게 되니까 여러분 비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글레린이라는 것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건 또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또 비만이 올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잠이 안 온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감 부교감은 대체로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는 대개 한 60대 40 이게 정사입니다. 그리고 약간 교감이 높죠. 부교감보다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심지어는 어떤 CEO들 조사를 보면 교감 80 부교감 20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혈압이 높고 심장이 맥박이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심맥관 계통에 이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서적으로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불안, 술, 약물 이런 데 의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이런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이제 인지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제 치매라는 말은 잘 쓰질 않습니다. 인지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뇌 생각하고 이런 인지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이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너무 짧게 자거나 너무 길게 자도 사망률이 올라간다.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여성들은요,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신체는 굉장히 그런 우리가 아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흐트러지기 쉬워요. 또 여성들도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만 해도 호르몬에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칫하면은 이 수면 빚에 쫄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은 이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에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아무리 민감하니까 작은 스트레스도 꼬약꼬약 생각하는 일은 또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특히 이 수면 빚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면 빚에 쪼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20에서 30%가 치료를 요할 정도의 수면 빚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는 이제 잠을 잘 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인지행동요법이라고 그럽니다. 첫째,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수면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건강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공부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 제발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인데도 사람들은요,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마가 사람 죽인다는 우리 조상들의 경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설마 내가 그러고 잘 하질 않습니다. 이 수면 빚쟁이들은 문제는 괴롭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요, 뭐. 실제로 여러분 정신적으로는 못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체에는 그 영향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파산이 된다. 이자가 불어나듯이.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면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공부를 했으면은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가령 가벼운 운동을 해라든가, 이 불면증에 대한 처방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요, 부수 증상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사지 불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요, 저녁 되면은 괜히 이 다리가, 특히 이 종아리가, 그 다음에 대퇴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스물스물 해가지고 이건 아픈 것도 아니고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사지를 해야 되고 아주 힘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냐면은 이 자세를 우리가 정말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을 때도 항상 반듯하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뭐 그냥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정말 피로가 그대로 다 쌓인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는 항상 반듯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끝으로 제가 절대로 수면 빚은 지지 마라, 이거를 강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